자, 반갑습니다. 대가들의 투자법 성명석 소장입니다. 올바르게 세상을 따뜻하게 이들TV 2019년 상반기 특집 방송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새로운 방송, 또 지난주부터 다시 시작을 했습니다. 차트를 해독하고 미래를 예측하자. 그래서 원 제목은요, 스나이퍼가 되겠습니다. 자, 고맙습니다. 지난 시간 방송요, 상당히 큰 좀 이슈가 됐던 이 스나이퍼. 오늘도요, 여러분들께 주어진 이 1시간 정말 아주 놀라운 강의를 여러분들한테 선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방송요, 밤 12시에도 여러분들도 재방송으로 다시 재시청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일요일 잠 못 이루는 밤 새벽 2시와 밤 10시에도요, 이 방송을 시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쪽으로요, 화면 들어가서 바로요, 지금 여러분들과 함께 좀 하도록 할게요. 제가 여기다요, 이렇게 썼습니다. 차트를 해독하고 미래를 예측하자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자, 오늘 어떤 강의가 준비되어 있는지요, 여러분들 좀 잘 보시면요, 상당히 놀랍고 또 재미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요, 제가 방송하면서 좀 전부에 좀 약간씩 돌아가는 좀 시장 상황 같은 이야기, 그런 이야기를 좀 대략 좀 하는데요. 자, 오늘도 좀 이야기는 좀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요. 차트를 해독하자, 그리고 미래를 예측하자. 그래서 어디서 사서 어디서 팔아야 되는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되겠죠. 자, 경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제도 전체적인 글로벌 시장을, 전체적인 경제를 해독하고, 그리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예측하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신문에서 좀 봤어요. 제가 우리나라 대표적인 조정동부터 시작해서요, 경제신문, 다 이렇게 아침이면 이렇게 좀 열어보고요. 하나씩 또 중요한 내용들은 또 스크랩도 하고 합니다. 그런데요, 이런 겁니다. 이 어떤 논설위원이나 경제 쪽에 좀 학자분들인데, 그런 분들이 좀 이렇게 지금 현재 우리나라, 글로벌 시장이 아닌 우리나라 어떤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좀 지필들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그런 거요. 제가 늘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얘기는요, 국민이 무지하면요, 경제도 무지하고 정치도 무지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좀 여러분들께 좀 쉽게 좀 다가가서 좀 이야기, 또 특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요. 한번 상식적으로 얘기해 볼까요? 자, 어떤 한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제 빚을 얻을 수 있는, 대출을 일으킬 수 있는 주체는요, 딱 3개예요. 자, 첫 번째가요, 이 방송을 시청하고 계시는 우리 이데일리 가족 여러분들이죠. 그걸 우리는요, 다른 말로 유식하게 가계대출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들이 대출 받는 거고요. 두 번째는요, 기업입니다. 기업 대출이겠죠. 그죠? 자, 세 번째는 뭐냐면요, 이도저도 아니면 이제 정부에서도 이제 대출을 받는 거죠. 정부에서는 되게 빚을 늘린다고 그래서 국채를 발행하고 이런 일들을 해요. 예, 그래요. 그것도 어떻게 생각하면 부채를 늘리는 거는, 빚을 얻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사실 채권이라는 게, 쉽게 생각하면 어떤 차용증 같은 거예요. 내가 1년 있다 줄게, 3년 있다 줄게, 5년 있다 줄게. 그래서 이자는 이만큼 줄게. 그런데 만기가 되기 전에 너네들끼리 서로 주고, 사고 팔아도 되는 거야. 이런 게 이제 본드라고 그래서, 채권이라고 그래요. 자, 거기까지는 깊숙하게 들어갈 필요 없고요. 자, 다시 한번 주체가요, 여러분들 개인과 그리고 기업과 국가가 있어요. 그런데요, 얼마 전에 있었던 이슈가 지금 다시 또 떠올라서 좀 시끌벅적한데, 저는 이 방송에서 경제는 있는 그대로 보여줘야 되는 거고요. 경제는 어떤 정치 논리나 이런 쪽에 다가서면요, 그 나라 끝장납니다. 그래서 있는 그대로를 설명을 해드려야 되는데, 어떤 분께서 우리나라를요, 그리스하고 비교를 해요. 그리스하고 우리하고는요, 비교 대상이 안 돼요. 우리는 나름의 제조업 국가잖아요. 그리스가 반도체 만들고 철강을 만들고 조선을 만들고 배 만들고 이런 데 아니잖아요. 그건 관광지지. 근데 어떻게 그 나라하고 우리나라하고 비교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요, 작년 2018년도 우리나라 GDP 대비 부채 비율이요, 38.45%밖에 안 돼요. 그래서 OECD 국가에 우리가 사실 제일 적어요. 그러면 이렇게 보자고요.
2015년도 때 기억나실 겁니다. 최경환 부총리, 최경환 노미스라고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빚내서 이제 집 사라고 막 그랬죠. 그래서 LTV, DTI 막 풀어줘서 사람들이 집을 사고 그랬었어요. 그때는요, 집을 살 때 뭐 30년, 뭐 60년 거치 뭐 상환 뭐 이렇게 상환을 60년, 50년짜리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집을 사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때 최경환 노미스, 그러니까 최경환 부총리가 그때 왜 그랬냐면 그때 당시 2015년부터 우리나라에 기업 대출이 없었다고요. 경기가 안 좋으니까 기업 대출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이제 반대로 이제 개인 대출이죠. 쉽게 얘기하면 이제 가계 대출을 일으키기 위해서 어떤 바란스를 맞추기 위해서 그렇게 정책을 폈던 거고요. 그런 정책은 정상적으로 펼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현재 2019년도를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가계가 지금 대출받을 상황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15년부터 많이 올렸고 우리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갭 투자 그래서 전 국민이 난리 났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는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거품이 꼈기 때문에 우리 이제 김현미 장관께서 이제 좀 틀어박은 거잖아요. 자, 그만 릴렉스 하자. 그래서 지금 잠깐 멈춰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바통을 이어받아서 기업이 다시 대출을 일으켜야 되거든요. 자, 여러분, 이 신용화폐 시스템의 비밀이라는 것은 꾸준하게 대출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꾸준하게 그 한 나라에 개인이든 아니면 기업이든 아니면 정부든 대출을 일으켜야 돼요. 그럼 대출을 일으킬 수 있다는 건 뭐냐면 다시 바꿔 얘기하면 그 나라의 앞으로 성장성, 그 나라의 어떤 제조 국가 같은 경우에는요, 가능해져.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게 예를 들어서 이재용 부회장이 대출을 더 받아도 돼요. 돈 많이 벌고 앞으로도 더 벌 거니까. 그런 뜻으로 이해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자고요. 개인이 지금 더 가계대출을 받을 상황 아닌 거 맞죠? 그러면요, 기업 대출은 당연히 지금 미중 무역 분쟁 제2라운드가 시작됐기 때문에 그 기업이 누가 대출 받아서 지금 뭐 합니까? 응? 그잖아요. 대출 받아서 무슨 고소톱 칩니까? 자, 지금 멈춰 있단 말이죠. 그러면 지금 현재 상황을 이대로 죽을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 지금 현재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좀 대출을 좀 늘려서 일단은 지금 상황을 좀 약간 식혀야 되는 거거든요.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제 이게 지금은요, 여야를 떠나서요, 전 국민이, 5천만 국민이 똘똘 뭉쳐서 이거 잘 타게 나가야 돼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요. 그리스는 178%인데 그리스가 옛날 초반에처럼 계속 퍼주기 시작하다가 저렇게 된다고. 아니, 어디 비교할 게 없어. 그리스하고 비교합니까? 그것도 경제학 교수 출신이 그런 얘기하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거는요, 변함이 없는 거예요. 일으켜야 되는 겁니다. 부채를 일으키지 않으면요, 부채가 감소하면요, 그 나라는요, 앞으로 망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자, 화면 제가 좀 넘기도록 할게요. 차트를 해독하고 미래를 예측하자. 자, 이 얘기 잠깐 좀 몇 마디 나누고 바로 이제 넘어가도록 합니다. 자, 보세요. 어저께 그 논설에 좀 있는 자료를 좀 가져다가 제가 여기다 몇 자 써봤거든요. 뭐라고 그러냐면요. 예? 지금 사설들이 우리나라 이제 모든 신문 방송이 지금 곧 우리나라가 끝장날 것처럼 얘기하는데 그런 이야기 하지 마요. 그리고 국민들도 힘들잖아요. 잡아요. 미중 무역 분쟁은 뭐라고 했냐면 남의 나라 스포츠 경기도 아니고 하루 이틀 만에 끝날 일회성 이벤트도 아니다라고 썼더라고요. 이거요. 지금 초등학생들도 알아요. 이 정도면. 이거 다 아는 내용이 아니라 어떤 대안, 지금 상황을 정확하게 찝어내서 직시해서 앞으로 어떻게 우리나라 현 상황에 맞춰서 어떻게 이어져 나가야 이 상황을 타개해야 이 나라가 버틸 수 있고 지금 이 미중 무역 분쟁을 잘 헤쳐나갈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야지 이런 이야기는요. 우리 동네 강아지도 알아요. 그냥 아는 이야기를 장악하게 이렇게 써놓습니까? 그래요. 자, 그러면서 뭐라냐면 한국의 나라 살림 중에 거의 유일하게 남아있는 수출 곡간마저 언제 털릴지도 모르는 처지다. 여기까지는 그래. 공감할 수 있죠. 그죠? 다 아는 얘기니까. 그런데 그 다음에 내용이 웃긴 거예요. 그분이 뭐라고 썼냐면 청와대 지하벙커 회의라도 만들어야 할 때가 아닌가 싶다. 아니 그러면 청와대 지하벙커 회의에서 누구 부릅니까? 트럼프 대통령 부르고 시진핑 주석 불러가지고 아따 성님들 시방 뭐 하셔? 이럽니까?
그만하이소. 뭐 이럽니까? 저는요, 지금 여기 지금 뭐 경제학자라든가 이런 분들이요, 지금 현재 상황을 정확하게 좀 이야기를 해줄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몇 자 더 적어왔는데, 자, 보세요. 이런 거를 좀 써야 된다고요. 자,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이요, 장기화하게 되면요, 우리가 이제 흔히 얘기하죠. 펀더멘털이란 얘기를 하는데, 이 얘기가 기초 체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나라의 기초 체력. 즉, 펀더멘털이라고 그래요. 그게 약한 이런 신흥국, 이머징, 신흥국 경기가 빠르게 가라앉는 거예요. 그리고 가라앉고 있고, 가라앉고 있었어요. 앞으로도 가라앉을 거예요. 제 예상은 아마 10월 달까지는 가라앉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러면 신흥국이 어디냐면 한국을 비롯해서 여기 써있죠. 인도, 터키, 브라질 등등, 그죠? 신흥국들의 지난 1분기 경제 성장률이 다 박살이 났습니다.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그러면 다른 나라는 다 괜찮은데 우리나라만 그런 줄 알고 있으면요, 진짜인지 한다고요. 자, 한번 인도부터 가볼까요? 인도 통계청이요, 최근 전년 동기 대비 지난 1분기 성장률이 여기 5.8%를 기록했다 이렇게 발표했거든요. 그러면 이 인도는요, 전문가들의 예상치가요 6.3%입니다. 제가 여기다 동그라미 쳐볼까요? 6.3%거든요. 5.8을 기록했다고요. 그러면 크게 밑도는 수치고요. 거기에다가 지난 4분기 성장률은요 6.6%인데 이거보다도 상당히 낮죠. 5.8%면 여러분, 지금 제2의 세계에서 가장 빨리 성장하는 나라가 하나 있는데요. 그게 여러분들 인도입니다. 인도도 지금 이러고 있다고요. 그러면 또 하나, 자, 터키라는 나라인데요. 터키 보면 터키 경제도 여기는요 2개 분기입니다. 2개 분기는 6개월을 얘기하는 겁니다. 한 개 분기가 3개월이니까 12달을 3개월씩 쪼개요. 그래서 그걸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그래요. 그러면 2개 분기는 그렇죠. 6달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6달 연속 터키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터키 통계청이 어떻게 발표했느냐? 1분기 성장률은요, 전년 동기 대비 마이너스 2.6%였어요. 작년 4분기 마이너스 3%에 이어서 또다시 마이너스 성장률을 나타낸 겁니다. 그러니까 작년 10월, 11월, 12월, 올해 1, 2, 3 큰일 났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 이 방송 시청하시는 우리 이데일리 가족 여러분들은 야, 터키는 원래 그렇잖아. 그래요? 그럼 여기 볼까요? 자, 동남아시아 1위 경제대국이 어디냐면요. 인도네시아입니다. 인도네시아도 잠깐 볼까요? 자, 인도네시아. 얘네들도 통계당국이 발표한 1분기 성장률이요 5.07입니다. 전문가들이 예측한 성장률은요 5.18%인데 한참 못 미치죠. 그리고 전분기 대비 성장률은요 1분기가 마이너스 0.52%입니다. 지난해 4분기가 마이너스 1.69%에 이어서 2분기 연속 마이너스였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뭔가 살리기 위해서는 경제를 활성화시킬 사항이 아니잖아요. 우리나라는요, 쉽게 표현을 할게요. 우리는 식당을 하는데 식당을 차렸어요. 식당이요. 식당 이름이 대한민국인데 손님은 전용 식당이에요. 누구만 올 수 있느냐? 미국 사람과 중국 사람만 올 수 있는 식당이 대한민국 식당인데, 오케이? 그런데 점심때 돼서 장사를 해야 돼요. 문을 활짝 열어놓고 음식 준비를 다 해놨는데 저 밖에서 미국과 중국이 머리끄댕이 잡고 싸우는 겁니다. 그러면 주인은 그냥 가만히 있어야죠. 어허, 참 그만 좀 하지 이래야지. 가서 말리고 감사 좀 이따 싸우고 밥 먹고 해.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저 지켜볼 뿐이라는 겁니다. 근데 왜 주인이 그걸 지켜보느냐? 이 상황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 지켜보지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모든 이머징 국가, 신흥국들은 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건 소위 그런 말이에요. 용 빼는 재주 없다고요. 근데 이제 그럴수록 어떤 경제학 교수나 경제학 학자들이 지금 이런 사항들을 국민들한테 나 이러이러한 사람인데 지금 이런 상황이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감내하고 잘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된다라는 어떤 좋은 희망적인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걸 정치 색깔을 살짝 넣어서 막 무슨 현 정부를 비판하고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려고요, 나중에.
자, 모건 스탠리가요, 지난 2일 날 현지 시간입니다. 보고서를 냈는데 뭐라고 냈냐면,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추가 관세 보복에 나서게 되면 세계 분기는 몇 개월입니까? 9개월이 되겠죠. 그 안에 글로벌 경기 침체가 본격화할 것이다 라고 모건 스탠리가 보고서를 냈다고요. 야, 이건 아니잖아. 야, 미국과 중국에 대해서 야, 너네들 그러면 안 돼. 좀 이제쯤 그만 릴렉스해 라고 할 수 있는 거는요, 모건 스탠리나 이런 보고서거든요. 청와대에서 발표합니까? 아니라고요. 이거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아셨죠? 정확하게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은 지난달 10일입니다. 3,250억 달러 규모의 어떻게 중국산 수입품에 몇 퍼센트? 25% 관세를 부과하겠다 예고를 했죠. 그죠? 이게 사실 된다라고 그러면 이거는 조금 더 어렵고 더 심각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아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뭔가 지금 이 상황을요, 지금 이게 어떻게 생각하면요, 저도 지금까지 뭐 얼마 살지는 않았습니다만, 현재 같은 이런 글로벌 상황이 참 특이한 상황이에요. 정말 특이한 상황입니다. 정말 뭐 어떤 감을 못 잡겠어요. 트럼프 대통령의. 예, 이런 상황에서는요, 정말 5천만 국민이 똘똘 뭉쳐서 정확하게 짚어내고 지금 현재 상황을, 글로벌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국민들이 한마음 한뜻이 돼야 될 시점에 이 상황이 돌아간다고요. 그래서 그냥 한 말씀 드렸어요. 자, 처음으로 돌아갈까요? 자, 무슨 말이냐? 여기까지 이해 가셨죠? 자, for the first time. 자, 처음으로 돌아가 보자고요. 그분이 쓴 말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미중 무역 분쟁은 남의 나라 스포츠 경기도 아니고 하루 이틀 만에 끝날 일회성 이벤트도 아니다. 그거 다 아는 얘기야. 그래서 한국의 나라 살림 중에 거의 유일하게 남아있는 수출 고가마저 언제 털릴지 모르는 처지다. 그렇지. 그래서 청와대 지하벙커 회의라도 이게 뭔 생뚱맞는 얘기인지 나는 정말 좀 놀랐습니다. 자, 고맙습니다. 자, 그만, 각설하고요. 자, 가겠습니다. 스나이퍼인데요. 이거를 누굴까요? 제가 여기다 지금 왜 이렇게 써놨냐면요. 이 친구가요, 개인이에요, 개인. 예, 이 친구가 개인이라고 보자, 개인. 저는요, 개인 투자자입니다. 저는 개인 투자자입니다. 자, 스나이퍼. 예, 스나이퍼가 뭔지 잘 보시자고요. 개인이고요. 스나이퍼는요, 어떤 한 타겟을 딱 정해놓고 쏘는 거죠. 그죠? 자, 개인 투자자. 정말, 이 방송 시청하시는 이델리 가족 여러분과 그리고 대한민국 모든 개인 투자 여러분, 우리는 스나이퍼의 입장에서 가야 됩니다. 경기는요, 늘 좋았던 적이 한 번도 없고요. 우리는 경기가 좋다고 그래서 매수를 했는데 그거는 또 한정이었고 고점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개인은요, 늘 쓸쓸하고 외로운 겁니다. 주식은 혼자 하는 거죠. 혼자 하는 거죠. 집에서 혼자 하잖아요. 화장실에서 스마트폰으로. 그렇죠? 그래서 한번 보자고요. 자, 공개를 합니다. 그럼 스나이퍼가 뭔지 공개를 합니다. 우선 공개를 하고 가야 되겠다. 제가 그래서 한번 말씀드린 거, 지난 시간까지는 제가 30회에 걸쳐서 뭐 했냐면 맞박이라는 내용을 갖고 여러분들과 함께 했는데요. 맞박 집어치자, 제대로 한 방씩 가자라고 해서 실제 있는 최근에 매매하는 종목들을 제가 공개하면서 직접 설명을 드리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자, 보실까요? 다시 한번 여기 뭐라 쓰냐면요. 공개 스나이퍼 타겟으로 갑니다. 여기요. 뭔가 복잡하게 엄청나게 써 있습니다. 그죠? 이거는 아실 거 없어요. 제가 일단은 차트에 대한 어떤 이 내용을 일단 공개를 했는데 다음 시간에 좀 삭제를 하겠죠. 여기 이제 어떤 종목이냐면요. 여기 서진 오토모티브라는 종목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타겟입니다. 이게 타겟입니다. 자, 지난 시간 강의를 잘 들어보시면 여러분들이 이해를 가실 겁니다. 이 부분이. 자, 장대 항목 나오고 거래량, 종가지수 이평선 미 하단보다 3배수가 올라오고, 그 다음에 신호가 검색이 됐어요. 그죠? 신호가. 그러니까 타겟이 잡힌 겁니다. 스나이퍼가 딱 봤을 때, 자, 타겟이 딱 잡히면 어떻게 하냐면, 자, 두 번째 꼭 봐야 될 거, 확인해야 될 것은요, 바로 이거죠. 자, 여러분 잘 보실게요. 자, 무슨 말인지 몰라도 잘 들어가 볼게요. 자, 일자가요. 2019년 5월 29일이고요. 서진 오토모티브라는 종목인데요. 이날 시가가 0%로 시작했고요. 저가는 없었습니다. 그리고요. 고가가 18.82%가 올라간 이후에 윗꼬리 달고 9.41에
끝을 맺었습니다. 이것을요 37, 14, 28, 56, 100%의 비밀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소위 이 부분이요 제가 전에 말씀드렸던 맞박이라는 그런 내용인데 이날 딱 타겟이 잡힌 겁니다. 자, 여기서 스나이퍼라는 이야기는 개인 투자자를 얘기합니다. 개인 투자자는 정말 외롭다고요. 불특정 다수 중에서 우리는 기관도 아니고 우리는 외인도 아니고 돈도 없고 정보도 없으니 그저 정확하게 위장하고 개인이 아닌 것처럼 숲에 숨어서 큰 돈은 아니지만 적은 돈 장착해서 어떤 위치에 정확하게 도달하면 한번 빵 쏘고 빨리 빠져나오고 한 달 20일 장에 내가 4번을 거래하든 5번을 거래하든 나는 평생 먹고 살아야겠다. 그렇죠. 어떤 종목 우량주 사서 2년, 3년 끌고 가서는 안 된다는 그런 의미죠. 자, 이렇게 만났을 때요. 우리가 체크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바로 이 부분이죠. 엄청나게 이야기했죠. 이걸 뭘까요? 여기 볼까요? 전에부터 계속 얘기했어요. 맞박대. 자, 777 포크 헌터 G7 K7 성심9 그리고요. 여기 킹 108 있고요. 그 다음에 EMP 엠퍼러 났습니다. 여기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G7 K7보다는 여기 여러분들 저 파란색 점선 그리고 빨간색 점선 보이죠? 이건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그 포크라고 그랬죠. 그죠? 이야기했죠. 잊어먹지 않았죠? 예, 요 선은요. 요 선은 포크가 되겠고요. 얘는요. 이 빨간 선은 중심에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중심에 들어가는데 얘는 뭐라고 그랬어요? 헌터라고 그랬죠. 자, 헌터라는 뜻 자체가요. 뭡니까? 사냥꾼입니다. 자, 이제 사냥꾼이 아니라 우리는 뭐로 가야 된다? 스나이퍼로 가야 돼요. 스나이퍼로 가서 정말 쓸쓸하게 이 시장을 올 10월까지는 잘 버텨야 여러분들이 살아남을 수 있다는 그런 전제하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앞서 말씀드린 EMP의 발각이 됐고 타겟이 선정이 됐으면 일단은 물을 빼보고 다시 확인을 해봤더니 가장 중요한 거 2가지가 들어가야 된다고 그랬죠. 첫 번째, 포크는 종가에 찍어야 되느니라. 그리고 헌터는 중심에 들어가야 된다. 이거는 2분의 1 지점에 들어오고요. 얘는 종가에 들어와야 됩니다. 반드시 들어와야 되는데 자, 포크가 이날 들어오지 않으면 뒤로 1, 2, 3, 4, 저 뒤에 5 이렇게 얘기했죠. 그렇죠? 여기를 기준으로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게 한 주가 되겠죠. 직전 한 주 안에 포크를 물고 들어왔으면 거기까지 인정한다라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여기서 어떤 모습이 나오는지 잘 보시자고요. 이후에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여기서부터 다시 갈게요. 포착이 됐으면 일단은 확인하고 그러고 나서요. 이렇게 지금 발생을 하는데 이 부분을 이렇게 발생하는 부분을 제가 좀 확대를 해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잘 보세요. 이게 지금요, 포착입니다. 이거를요, 제가 EMP라고 하겠습니다. EMP. 예, 스나이퍼입니다. 예. 예, 스나이퍼 EMP입니다. 여기서 만났고요. 요게 지금 종가로부터 이 파란색 점선이요, 여기가 3%가 되겠고요. 이 종가로부터 이 빨간색 점선은요, 7%가 되는 겁니다. 7%. 그러니까 이렇게 타겟이 정해지면요. 이때 매수를 들어가는 겁니다. 이때 매수 들어가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꼭 드리고 싶은 얘기는 가장 좋은 건 3%겠죠. 아니면 7%겠죠. 그런데 가장 좋은 건 1차 3%, 2차는 7%가 되겠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내가 돈이 없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1,000만 원 갖고 주식합니다. 예, 1,000만 원 갖고 주식하면요. 1,000만 원에 3%면 30만 원이고요. 1,000만 원에 7%면 70만 원이 되겠죠. 그죠? 그렇죠. 그래서 웬만하면 7%보다는요, 3%의 여러분들이 좀 목표를 가지고 하는 게 좋습니다. 제가 지금 드리는 이 말씀은 여러분과 단타하자는 게 아닙니다. 단타의 의미는 이것과 전혀 다른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이렇게 발각이 되면 이때는요, 일단은 매도를 했겠죠. 그죠? 정확하게 매도를 했겠죠. 이 자리를 보면요. 잘 보십시오. 이 부분도 제가 그러면 이날 과연 얼마나 올라갔었는지를 잘 볼게요. 이날인데요.
마이너스 0.4%에 시작을 합니다. 이 친구가. 그랬다가요 0.8%까지 내려갔다가요 오히려 확 치고 올라가서 무려 24%까지 올라갔습니다. 즉 24%까지 올라갔다는 것은 1000만 원 샀으면 240만 원을 벌었다는 이야기입니다. 2000만 원 들어갔으면 480만 원을 벌었다는 거겠죠. 그렇죠? 사랑하는 이데일리 가족 여러분, 그리고 개인 투자 여러분, 여러분들은요 그동안 그렇게 세뇌가 되어 있었던 거죠. 종목은 사서 가만히 두는 것이다. 목표가는 얼마고 손절가는 얼마더라. 아닙니다. 철저하게 우리는 신분을 감추고 우리는 그들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큰 손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정보도 정확하고 돈도 많은 그들과. 여러분들 착각하지 마십시오. 기관이, 외인이 개인 투자자들을 모시고 가서 수익을 내줄 거라는 그런 이상한 착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 시장은요, 서로 누군가를 죽여야 내가 사는 전쟁터와 다름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이 공간 안에서 3%나 7%만 먹고 일단은 장을 접으세요라고 얘기하면 24%만 해도요, 이거는 1000만 원에 240만 원이라고요. 그러면 이거 한 건만 해도요, 그냥 한 달 간간히 라면 끓여 먹고는 살 수 있지 않나,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실제 종목을, 리딩을 했던 종목을 이데일리 온에서 직접 끄집어다가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5월 30일 목요일 날 이어졌던 그 사건입니다. 그 이후에 음봉 하나 내리고 계속 진행 중인데요. 이미 우리는 이날 끝을 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한테 강력하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종목은요, 서진 오토모티브라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자, 다시 또 다른 종목 하나 가겠습니다. 자, 스나이퍼. 자, 계속 제가 반복해서 얘기할게요. 이건요, 개인 투자자입니다. 우리는 개인 투자자입니다. 우리는 정보도 없습니다. 우리는 돈도 없습니다. 그죠? TV 봤더니 저분이 전문가래. 저분이 주는 종목은 나보다 더 똑똑하니까 그럴 거야. 여러분, 전문가가 어디 있습니까? 전문가가. 그렇게 좋은 거면 본인이 하겠죠. 그러니까 세상은요, 그냥 아주 기본에 충실하시면 되는 거예요. 기본에. 자, 우리는 개인 투자자가 철저한 위장을 하고 쓱 묻어가는 겁니다. 즉, 큰 손들의 움직임에 따라서 쓱 같이 묻어가는 겁니다. 너 누구야? 그랬더니 저 거식입니다. 그러면 되는 거죠. 거식이 누구야? 아이, 그래요. 그거예요. 얼른 같이 가세요. 그러면 되는 거죠. 자, 이번 종목은요, RF텍이라는 종목인데요. RF텍에 제가 다음 시간에는 이것을 제가 보여드리지는 않을 겁니다. 종목에 대해서는 보여드리지 않을 겁니다. RF텍 언제 했냐면요. RF텍 여기에 보면요. 이것도 5월 31일 날, 지난주 금요일이었습니다. 금요일 날 얘가 타겟에 딱 잡힌 겁니다. 시가가 0.88에 얘도 저가가 0.88, 즉 시가와 저가가 같다라는 건요. 밑으로 밀리지 않고서 바로 18.94%까지 올려놨고요. 그리고 9.56%에 얘가 끝이 났다는 겁니다. 자, 이거를 뭐라고 그러냐면요. EMP라고 그래요. EMP 스나이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이게 포착되고서 저는 이야기합니다. 아직 더 확인하자. 일단은 조리개를 좀 보자. 이거는 오케이, 금요일날 됐고, 그러면 뭘 본다? 바로 이 부분이죠. 제가 이제 지난 시간에 꾸준하게 설명했던 헌터, 그 다음에 포크입니다. 자, 여기서 G7, K7의 의미보다는요, 포크 헌터인데, 자, 헌터는 중심에 들어왔는데, 소장님 포크가 안 들어왔어요. 밑에서 지나가요. 이날 들어왔잖아요. 이날 포크가 이 종가에 찍어야 되는데 찍지 아니하면 얘를 기준으로 뒤로 번호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호 끝, 그 안에 이렇게 포크가 찍혀 있으면 이거는 한 몸이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한 몸이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이렇게 확인이 되면 내일 나는 이 종목에 공략을 하는 겁니다. 공략을. 즉, 이 종목에 공략을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때 만났던 거고 이게 바로 포크가 만났던 거죠. 그러고 나서 이날 매수 들어가죠. 이날 매수 들어가서 충분히 이날 매도하고
나오십시오. 매도하고 나오십시오. 계속 들고 가지 마시고요. 매도하고 내 원금 찾고 그러고 나오셔야 됩니다. 최소한 10월까지는.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 선거가 내년이니까 17개월 정도 남았어요. 그러면 앞으로요 몇 개월 동안은 이대로 그냥 지나갈 겁니다. 지금부터 전 세계 글로벌 증시를 미국이 주도해서 올린다라고 그러면 트럼프가 실제적으로 선거운동할 때는 주가가 떨어지면 내 주머니에 돈 나가는데 누가 대통령을 찍어주겠습니까? 웃기는 세상이겠지만. 자, 이날입니다. 이날. 그러니까 포착되고 이날 시가 매수해서요. 그죠? 예를 들어 1,000만 원, 500만 원 샀을 거 아닙니까? 자, 이날 보면요. 6월 3일입니다. 그러니까 어제 그저께입니다. 어제 그저께입니다. 자, 이 종목 어제 그저께. 그죠? 어제 그저께 이제 매수를 하는데 시가가 1.45고요. 저가 없습니다. 바로 훅 치고 올라가서 9.69가 갔다라는 건요. 더해주면 되는 거죠. 마이너스 1.45에서 9.69까지 갔다는 건 얼마 갔다는 거죠? 11%가 갔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11%가 갔다라는 거죠. 그러면 11%면 여러분들 1,000만 원이면 100만 원이요. 그러나 여기까지 가지 말고 그냥 3%든 7%든 거기서 끊고 나와주자는 거죠. 그러고 여기서 스톱. 그러고 이 친구를 쳐다보지 마요. 왜? 이 이후에는 들어올 사람들이 있어요. 바로 개인이라고 하는 자들입니다. 정말 순박하고 착한 분들일까요? 여러분, 모르는 건 죄는 아닌데요. 알려고 안 하는 게 죄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늘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매주 토요일 날 대전서 올라오는데 대전 내 개인 사무실 거실에서 책상 10개를 놨으니 와서 이야기를 하자라는 거죠. 그저 여기저기 그냥 공짜 찾고 카페 찾지 말고요. 같이 함께 이야기 좀 나눠보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주 토요일 날도요. 어김없이 대전에서 토요일 날 오전 10시입니다. 무료 강연회 하니까요. 밑에 자막 나갈 겁니다. 여러분들 이데일리 온에서 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 가셨죠? 자, 그러면요. 이게 지금 뭐냐면요. 이거는 흔히 이제 풍류 캔들이라는 겁니다. 풍류 캔들. 풍류 캔들. 여기서부터요. 양양양양 담아가죠. 그죠? 양양양양 담아가면서 만들어가는 모습을 잠깐 보여드린 겁니다. 자, 하나 더 볼까요? 자, 이번에는요. 스나이퍼. 그럼 어저께 최근에 한 것만 지금 보여드리는 겁니다. 자, 스나이퍼. 그러니까 하기 전에 자, 오늘 포착이 됐어. 예를 들어서 내일 매수하고 싶다. 이런 종목은 저는 절대 그렇게 하지는 않겠습니다. 방송에서 종목을 추천한다는 건요. 저는 아니다라고 보고요. 제가 항상 추구하는 건요. 본인이 스스로 매매를 하시는 겁니다. 귀 닫고 입 닫고 눈만 뜨고 무표정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말씀을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자, 이 종목은 뭐냐면요. 쿠첸이라는 종목입니다. 쿠첸. 자, 쿠첸이란 종목인데요. 쿠첸이요. 바로 EMP 스나이퍼의 딱 타겟에 걸린 겁니다. 걸린 겁니다. 보셨죠? 딱 걸린 겁니다. 걸리고 화살표 나오고 불기둥 나오고 거리랑 종가지수 20일 이평선 밑둥지에 3배수가 딱 나왔어요. 너 딱 걸렸어. 얘가 딱 걸린 거예요. 어디 보자. 그러고서요. 얘가 얘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잘 안 보일 수 있어요. 제가 이렇게 화면을요. 확대하는 이유는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들이요. 스마트폰으로 보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에? 스마트폰. 자, 이날 타켓에 걸린 건데 이날 시가가 마이너스 0.88입니다. 또 0.88이고요. 자, 25.49까지 갔다가요. 11.5입니다. 이것은요. 매수가 아닙니다. 매수가 아니라 일단 걸린 겁니다. 확인이죠. 일단 확인하는 거예요. 오케이, 너 딱 걸렸어. 나한테 딱 걸렸어. 오케이, 그럼 확인하자. 무엇을? 6월 3일 어제 그저께입니다. 어제 그저께 딱 타겟이 됐어요. 예? 그러면 일단은 물을 빼봤어요. 물을 빼보면 잘 보세요. 여기에 포코와 헌터입니다. 포코와 헌터. 불기둥이 나오고 장대 양봉 나오고 아까 봤듯이 여기에 합당하는 소위 맞박에 합당하는 그 퍼센트가 발생하고 거리랑 종가지수 22평선 밑둥지 크기 3배수 올라오고 얘도 사실은요. 위 기준으로는 이게 맞박 파이널이 맞는데요. 얘는 여기서 기둥이 나오지 않고 얘는 아직 하지 마. 매수가 아니야. 얘가 진짜야. 타겟 걸렸어. 얘가 우리가 써야 될 타겟 아닙니까? 얘는 타겟이 아니야. 진짜 우리가 수익 내야 될 족쳐야 되는 애다. 오케이. 얘라는 거죠. 자, 그러면
포크와 헌터가 만났단 말입니다. 포크와 헌터는 이날도 만났고 퍼센트도 충분하지만 얘는 아니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자, 그러고 나서요. 이 날이 언제냐면요. 어제입니다. 오늘은요. 6월 5일 수요일이기 때문에 오늘은 방송을 하러 오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지금 보여드리지 않는 거죠. 여기서요. 잘 보세요. 얘가 6월 4일 어제 어떻게 시작했는지 이 부분을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래요. 고맙습니다.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자, 포착이 됐어요. 그리고 이 날 어제 시가가 마이너스 1.43에 시작하더라고. 그러더니 밑으로 빠지네. 2.38. 그래서 1,000만 원 샀는데 빠지네. 그래서 1,000 더 샀어. 그래서 2,000원 샀지. 그랬더니 10%까지 올라가더라고. 그래서 어떻게 갔다는 거예요? 12%인데 성수상이 7%만 먹으래. 그래서 7%만 먹었어. 그럼 2,000만 원에 7%면 그렇지 140. 그러고 나는 컴퓨터를 껐어. 왜? 안 해. 왜? 하지 말라고 그러더라고. 누가 성 소장이. 즉 얘는 이렇게까지 올라갔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중간에서 끊고 나왔기 때문에 빠지든 말든 저는 늘 이야기하는 게 이렇게 포착이 되고 확인됐으면 그 다음날 쑥 들어가서요. 매도를 하시고 이 종목을 쳐다보지 말아라는 겁니다. 쳐다보지 마라. 세상은요. 내가 눈을 뜨고 사는데 그들이 내 코를 베간단 말입니다. 근데 누가 베갔는지는 몰라요. 눈으로 내가 분명히 보는데도 내 코를 베가는지 몰라요. 어느 날 집에 가서 세수를 하려고 봤더니 얼굴이 헝한 거야. 봤더니 내 코가 없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이 지구상에 살아가는 우리 개인 투자자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게 금융 시스템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다. 자, 그래요. 이건 이제 유엔 마크인데요. 제가 왜 이 마크를 했냐면요. 이제 지구본을 전 지구에 있는 모든 나라들을 여기다 한 곳으로 모여놓은 그림이 없을까라고 찾아봤더니요. 여기에 지구상에 있는 모든 대륙이 다 담아있는 마크가 유엔 마크구나 라고 해서 봤어요. 그 지구본을 이렇게 돌려야 알잖아요. 무슨 그저 아프리카 대륙, 뭐 아시아 대륙, 그저 아메리카 대륙 돌려야 되는데 이 유엔 마크에 보면요. 모든 게 다 들어가 있어요. 지구본 이렇게 해가지고 그죠? 그런데 이건 거요. 이거 보면서 참 재밌는 게 뭐냐면요. 이게 여러분들 이게 올리브 가지거든요. 올리브 가지. 이게 이제 원래 창세기에 나오는 거예요. 예? 노아가 이제 그 산에다가 배 만들고 이제 식물이나 동물들을 한 쌍씩 넣어놓고 홍수가 끝난 다음에 이제 비둘기 날려보냈더니 비둘기가 뭘요? 올리브 가지를 딱 물고 왔더라. 그래서 이제 다 끝났구나. 자, 그래서 이게 뭐 평화의 상징 이러는데 그거는 이제 그분들 이야기고 여기서 가지수를 보면요. 이게 쌍으로 보는 거죠. 무슨 하트 모양이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이요. 자, 제가 이야기하는 건요. 숫자는 일곱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앞으로 살아가면서 숫자를 외우는데 딱 두 가지만 외워. 3%, 7%, 37, 끝. 자, 337, 짝짝짝짝짝짝, 1, 2, 3, 4, 5, 6, 7. 37만 아는 거예요. 37만. 제가 왜 이 그림을 그렸냐면, 이 전 지구 안에 있는 이 대륙, 우리가 정말 개인 투자자들이 열심히 제대로 타겟에 맞춰서 주식만 잘한다라고 그러면 우리가 외인과 싸워서 돈을 번다라고 그러면 우리 나라에도 큰 이득이 되고 여러분들 삶에도 좋은 의미를 나타낼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렇죠. 그래서 이 안에 있는 그림을 가만히 보면요. 이 그림을 보면요. 약간 어떤 타겟 같은 모양 같아요. 그래서 선으로 따지면요. 자, 보실게요. 선으로 따지면요. 얘가 1선이고 2선이고 3선이고 4선이고 5선입니다. 5선입니다. 자, 여기다 쓸게요. 5선입니다. 5선. 자, 5선이라는 건요. 우리가 5선이라는 거는 제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우리가 음악 시간에 배웠던 음악 노트가 5선지입니다. 5선지인데 여러분들 우리가 뭐 양궁 시합이나 뭐 이런 거 보면요. 타겟들이 다 5선지로 이루어져 있어요. 동그랗게 말아놓은 거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지구본이고요. 자, 그러니까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살고 있는 사람들은 우리 개개인으로 볼 때는 다 주식시장에서는 금융시장에서는 적이죠. 그죠? 그들과 싸워서 반드시 이겨야 되는 겁니다. 누군가는 돈을 따면 누군가는 돈을 잃는 거고 누군가는 돈을 잃으면 누군가는 돈을 딴다는 사실. 그걸 제로섬 게임이라고 그러는데요. 자, 타겟이 이렇게 생긴 거죠.
이 그림인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쭉 갈라서 쭉 펼쳐놓으면요. 그게 이제 오선지가 되는 거예요. 오선지. 자, 그리고요. 이건 여러분들 아시는 FRB. 이 마크도요. 여기도 보면 7이라는, 7이라는 어떤 그래, 올리브 가지가 있어요. 그리고요. 이건 발톱인가요? 잘 모르겠어요. 이것도요. 7개요. 7개. 제가 왜 그냥 이런 그림을 재미삼아서 보여주냐면, 잊어먹지 말라고. 자, 잊어먹지 말라고. 자, 그래요. 패드. 미국 달러에 딱 찍어 나오죠. 그죠? 고맙습니다. 자, 이건 뭐냐면요. 여러분들 아시는 IMF입니다. IMF는요. 가지가 3개요. 쌍으로 읽는 겁니다. 한 쌍, 두 쌍, 딱 셋, 그러니까 가지가 셋이에요. 그래서 3%와 7%다. IMF에서는 그러는 거예요. 자, 이들리,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들은 3%만 드세요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죠? 자, 이거요. 좀 특이하지 않나요? 같은 모습을 왜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여러분들 뭡니까? 세계보건기구, 그 다음에 이거는 여러분들 아시는 아까 봤던 IMF라든가, 이건 이제 민간항공, 민간항공, 세계식량기구, 그 다음에 이건 기후입니다. 그런데요, 똑같은 모습으로 돼 있는데요, 이 올리브 가지가 딱 개수로 세어보면요, 놀랍게도 7개입니다. IMF 빼고, 3, 7, 4, 7이라는 거죠. 그죠? 이 7이라는 숫자 잊어먹지 말라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죠. 자, 하여튼요, 자, 우리의 적은요, 나 자신 외에는 다 내 돈을 빼앗아 가는 사람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나 말고 다른 사람들은 다 내 돈을 빼앗아 간다. 그래서 철저하게 숨어서, 그죠? 숨어서 내가 누군지를 전혀 알지 못한 상태에서 쑥 들어갔다가 쑥 나와야 이게 최고의 매매, 최고의 소위 고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잠깐 여러분들 보시면서 야 이걸 단타라 생각한다 이거 봐요. 단타라는 것은 모든 세상을 다 섭렵해야 가능한 겁니다. 다 뚫어지게 꿰뚫어 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월봉, 주봉, 일봉, 분봉, 틱, 다. 최고의 마지막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딱 타점만 찍어서 딱 한 방으로 끝내고 딱 나오고 뒤도 안 돌아보고 쳐다보지 않는 겁니다. 이거를 우리는 흔히 고수라고 하는 겁니다. 아셨죠? 그냥 들고 가서 무슨 2배, 3배 이건요 아주 초보자가 할 수 있는 그런 행위라고 할 수 있겠죠. 자, EMP라고 제가 이름을 명명을 했습니다. EMP. 지난 시간에 설명을 드렸던 이 EMP의 이동평균선, 이 안의 내용은 뭐냐? 바로요, 대마 이평이라고 그럽니다. 대마 이평, 이중지수 이평선. 그러니까 지수 이평을 다시 한번 지수 이평화해서 선을 부드럽게 표시하는 건데요. 추세 전환은 좀 늦겠지만 타점을 찾아내는 데는 정말 기가 막힌 거죠. 타점을 찾아내는데 들어가는 도구는요, 상당히 많이 도구를 집어넣고 한 곳으로 몰렸을 때 그것을 저는 타겟이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제가 공개할 수 있는 부분은요 이 부분이에요. 자, 종가가 7% 이상이어야 된다. 그리고 14% 이하여야 된다라는 겁니다. 종가만. 그러면 고가 부분도 있고 시가와 그리고 저가 부분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지난 시간에도 토요일 날 오시면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평선을 부드럽게 가는 게 아니라 이거를 직각으로 표현되게 한 겁니다. 직각으로 표현되게 제가 표시를 한 거죠. 자, 어떤 캔들이 있고 타겟이 잡혔어요. 그리고 거래량도 잡혔어요. 근데 이평선이 부드럽게 나오는 게 아니라 그 이평선 대마 이평은 숨겨져 있고 이것을 다시 어떤 지수로 이거를 어떤 그저 표현을 어떤 식으로 하냐면 중심에 딱 갔다가 그냥 직선으로 딱 그 자리를 표시할 수 있는 그런 그림으로 제가 표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원본에 대한 내용은 여러분 뒤에 흐리게 나올 겁니다. 이렇게 수식을 넣어서 여러분들한테 표현을 했고요. 그리고 종가 부분에 반드시 종가로부터 부분 윗 3% 즉 파란색 점선을 여러분들한테 표기를 했죠. 3%를 표기를 했습니다. 자, 간단하죠. 돈이 많은 분들은 3%만 수익 나도 큰 돈이 되겠죠. 1억 갖고 3%만 먹어도 되니까. 근데 돈이 없는 500이나 1000만 원 갖고 하시는 분들은요. 아무래도 큰 수익을 더 원하겠죠. 그죠? 큰 수익을. 그런데 똑같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두 번째 라인은 어떻게 갖다 댔냐면, 자, 엠퍼러라고 딱 타겟이 잡히면 종가로부터 7%까지 제가 이렇게 선을 그어 놓은 겁니다. 선을 그어 놓고, 자, 그러면 이렇게 그림이 되는 거죠. 이게 타겟이 잡히면 가장 중요한 건 신호 검색이라는 어떤 표시를 다시 제가 표식을 해 놓은 겁니다. 여기야라고 다시 한번 이렇게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선이 표시됐으면 이게 타겟이고 이게 매수라는 맥점인데도 불구하고 또 화살표를 갖다 놨어요. 그러면 이 3%나 7%에 달 때 이때는 여러분들이 매도를 하고 나오고 쳐다보지 않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그래도 이 부분이 여러분들이 눈에 잘 들어오지 않거든. 그렇죠? 그래서 이 매도란 의미의 이견 화살표는요, 예전에 여러분들과 함께 했던 지지난주까지 했던 맞박 파이널의 MB 매매의 그 신호 검색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타겟되면 매수, 매도 이렇게 되겠죠. 그죠? 자, 그래도 눈에 안 들어온다. 그 타겟에다가 붉은 기둥을 댄 겁니다. 붉은 기둥을 제가 딱 대서 여기야라는 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한테 인지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제가 표시를 했다라는 거고요. 그러면 이 부분은 뭐냐면요. 이 부분과 이렇게 표시가 되거든요. 제가 이제 강의 드리면서 차트를 보여줄 때마다 이런 표시가 될 겁니다. 이 표시는 뭘 뜻하냐면요. 그러니까 대마 이평선에서 캔들 종가의 이격이 벌어지면 이런 노란색으로 표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우리 공부 많이 했습니다. 자, 5일선입니다. 종가 단순 5일선인데요. 캔들이, 자, 이게 양봉이라고 생각해봐요. 자, 장대 양봉이 올라가다가 갑자기 붕 떠버리면, 그죠? 붕 떠버리면 이 5일 이동평균선과 이 종가 부분이 이격이 많이 벌어지면 우리는 매도 이런 식으로 공부를 좀 많이 해왔죠. 책을 보면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그렇지 않죠. 데이터가 틀리니까 종가 단순과 이 대마이평은요, 데이터가 틀리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수 있는 내용은 이거라는 거죠. 이렇게 발생하고요. 이렇게 노란 기둥이 발생된다는 것은 이 자체는 이미 이평선, 대마 이평선에 근접해 있어서 우리가 매수의 타겟으로 삼는 거고, 그리고 노란 기둥은 이미 이평선에서 종가가 이격이 많이 벌어졌기 때문에 매도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도 똑같았습니다. 정말 놀랍게도 요 딱 타겟이 되면 시간이요, 어쩌면 이렇게 뚝 떨어지게 끝날 시간이 다 돼가는지 모르겠습니다. 놀라셨죠? 그죠? 이거는요, 제가 삼각 매매라고 그래서 여기다 삼각형의 표시를 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매수를 가볍게 하다가 주가가 혹시 밑으로 밀리게 되면요, 여러분들의 매수는요, 분할 매수 중에서도요, 주가가 떨어질 때마다 조금씩이요, 양을 늘려가는 게 맞겠죠. 처음에 매매를 할 때는요, 처음에 100만 원부터 시작했다가 빠질 때, 이게 소위 이제 물타기라는 이런 내용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또 수요일 날 여러분들께 이 화면부터 열어놓고 강의를 또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합니다. 고맙습니다. 너무 빠르게 달려왔습니다. 벌써 1시간이요. 훌쩍 지나갔습니다. 공지 2개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요. 매주 토요일 날, 이번 주 토요일 날, 그 대전에서 무료 강연에 이델리 온에 신청하시면 되겠고요. 자, 내일은요, 현충일이라 여러분들 공휴 쉬는 날이고요. 그 다음날 금요일 날 이델리 온에서 장중 무료 방송, 공개 방송 진행합니다. 많은 참고 부탁드리고요. 저는 또 다음 주 수요일 날 또 힘찬 목소리 가지고 여러분들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델리 온의 성명석 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